안녕하세요.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은요,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DP 행정소송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그 드라마 DP가 맞습니다. 자, 오늘 특강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왜 DP 행정소송법으로 오늘 특강의 제목을 잡았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의 관심을 조금 더 끌기 위해서도 맞고요. 그런데 DP,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DP, 이쪽 한번 보실까요? DP, Deserter Pursuit. 저도 이번에 이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군대에서 탈영병들을 잡는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또 저도 그냥 현역을 제대한 전역한 입장으로서 상당히 사실적인 드라마에 PTSD가 약간 올 것도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스포를 하지는 않겠는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게 재미있는 드라마였다. 그래서 이거를 제 수업에 어떻게 이 특강에 한번 녹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DP 행정소송법입니다. 자, 과연 왜 DP 행정소송법이냐고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P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군무이탈체포조 DP의 약자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요, 군대 판례 관련된 행정소송법입니다. 그래서 군대 판례 해서 DP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든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제 교재에 있는 그리고 그동안 기출되었던 군대와 관련된 내용들, 그 판례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특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관계를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는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40분이 넘게 시간이 들었고 제가 준비한 걸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이렇게 필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판례당 10분은 넘지 않겠죠. 최대한 빨리빨리 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볼까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신체 등위 판정, 군의관이 하는 신체 등위 판정인데요. 자,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판례를 막 설명드리면 판례가 재미있기도 하고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얻어가야 되는 게 뭔지, 수험적으로 얻어가야 되는 게 뭔지를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릴게요. 신체 등위 판정이라는 거는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대상 적격이 없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거를 잊으시고 오늘 특강이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72년생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91년에 징병검사 대상입니다. 만 19세에 우리 신체검사 있잖아요.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등급 받는 91년에 징병검사 대상이었고 실제로 91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9년도에 안과에서 검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눈이 좀 나빠지면 안과 가서 시력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마이너스 몇 디옵터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당시에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분이 판단을 할 때 나는 2급 정도 받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급이랑 2급은요 둘 다 현역병 입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급이든 2급이든 어차피 현역으로 군대 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89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91년도에 이제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받았어요. 신체 등위가 1급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당일에 병역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병역 처분이라는 거는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여러분들 그 신체검사 가시면 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체검사를 만약 가게 되면 신체검사를 이렇게 받고요. 거의 바로 뜨지 않나요? 1급입니다. 2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신체검사와 병역처분이 같이 나왔다고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병역처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분이 갑자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냐면요. 이때 이분이 고졸인데요. 이때 요 기간에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 고졸이면서 신체 등급이 2등급이면요. 보충력으로 가는 이게 그 한시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뭐 규칙이랄까요? 그런 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나 그때 89년도에 안과 검진했을 때 틀림없이 그때 2급 정도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왜 1급 나왔지? 나 만약에 2급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 보충력은 방위, 당신은 방위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 뭐 공익근무요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갈 수 있는데 라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사정들이 있는 걸 알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나 2급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등이 나 1급으로 처분한 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잘 보세요. 취소 소송의 청구 취지. 이 취소 소송에서 이분이 원하는 거는요. 신체 등이 1급 처분을 취소한다 입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해서 쓰는 거예요. 소장을 냈죠. 1심 판결에서 기각됐습니다. 왜 기각됐냐면요.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거지 그렇게 봐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신체 등이 처분의 대상이 안 돼 라고 1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 지금 신체 등 1급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했다고? 이거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같은 날 나오기도 했고 알고 보니까 넌 지금 이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게 맞구나.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재판부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가 지금 그 소장 청구 취지에 쓴 건 이거지만 어떻게 읽어줄게? 병역 처분 취소한다로 읽어줄게 라고 굉장히 관대하게 읽어줬어요. 하지만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에요. 자, 1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고가 청구 취지를 이렇게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병역 처분이라는 걸 재판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취소하는 걸로 봐줄게 라고 소송 요건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대상 적격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본안 판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병역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해서 기각해버린 겁니다. 자, 2심입니다. 2심에서 대법원이에요. 이상한데? 우리나라 3심제 아닌가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2심이 대법원이었어요. 2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1심아, 청구 취지를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읽지 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 내가 보니까. 원고도 지금 보니까 1심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병역 처분 잘못됐다는 말 절대 안 하고 있어. 신체 등 1급만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니.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원고가 구하는 게 병역 처분 취소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원고가 구하는 건 신체 등이 1급 처분을 취소한다야. 그대로 읽어줘야 돼. 그리고 보니까 신체 등이 1급 처분이라는 것. 그거는 뭐다?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각하 해버린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대법원 판결이고요.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다. 신체 등이 판정이라는 거. 사실 1심에서도 신체 등이 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관대하게 이거 취소하는 거구나 라고 봐준 것 뿐이죠. 대법원은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어딨어. 원고가 청구 취지에다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이거 구한다고 이거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 판례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1급 판정이 됐고 결국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돼서
현역으로 입영하게 되었다. 만약에 여기서 나 이심이에요. 그리고 나 2급이에요. 나 군대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TP가 출동해야죠. 네, 그래서 대상적격이 되지 않는다. 뭐가? 군의관이 한 신체 등위 판정은 대상적격이 되지 않는다. 이거 왜 대상적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군의관이 신체 등위 판정을 해서 판정을 하는 거는요, 병역 처분을 하기 위한 그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체 등위 판정을 군의관이 이분 당사자인 원고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토스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지방병무청장에게 토스한다고 그랬죠. 아, 이런 갑이라는 분의 신체 등급은 1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지방병무청장이 그 1급이라고 하는 신체 등위 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병역처분이라는 실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등위 판정은 대상적격이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였고, 이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 1심인데 2심인데 대법원이에요. 아, 이게 뭐죠? 행정소송이에요, 여러분. 94년도에 한번 크게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 전에는 2심제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개정을 해서 이게 98년 3월 1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을 3심제로 바꾼다라고 되어서 이 다음부터 대법원 판결이 3심이 된 거예요. 왜 그때는 2심이었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였어요. 이게 뭐죠? 반드시 행정심판을 한번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와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거치고 고등법원이 1심이고요. 대법원이 2심이었습니다. 당시 법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총 3번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3심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2심일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였고요. 이게 3심으로 오면서 바꾸면서 어떻게 했죠?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3번의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심제로 바꾸게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왜 2심인데 대법원이야? 이런 거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뭐다? 신체 등위 판정은 대상적격,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될 수 없다 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와볼까요? 현실적으로 입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이것도 볼게요. 71년생 남자라는 분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그러면 징병검사 예정이죠. 만 19세에 징병검사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분이요, 87년부터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징병검사를 연기했습니다. 87년부터 계속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징병검사 계속 연기를 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95년쯤 됐어요. 95년쯤 돼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국외 영주권을 취득했거든요. 일본 영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2001년 11월 16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입국이죠. 영주 목적을 가지고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영주 목적으로 입국을 하면 병역 이행해야 된다. 병역 면제 만약에 받은 사람이면 그거 취소해야 된다 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5일밖에 안 지나서 병역 면제가 취소가 됐죠. 그리고 나서 거의 20일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징병 검사 받으러 오라고 통지 다 가고 검사를 받게 했어요. 이런 나이가 좀 있잖아요. 01년이면 거의 30살이니까 빨리 징병 검사를 받아야지 라고 해서 병역 면제 취소하고 검사를 받게 해서 결국엔 1급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역병 입영 통지를 내보내요. 12월 17일에 12월 31일 1시까지 입영해라 라고 현역병 입영 통지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보충역 편입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 71년생 남자, 여기서 잠깐 갑이라고 네이밍을 해볼까요? 갑이라는 분이 보충역 편입 신청을 해요. 이날 현역병 입영 통지가 오니까 이거는 갑이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방병무청장이 한 열흘쯤 지나서 여기서 보충력 편입 신청, 갑이한 보충력 편입 신청이라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실제로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31일까지. 그러면 일단 군대 가야죠. 갔습니다. 입영 후 12월 17일 현역병 입영 통지, 이 현역병 입영 통지 이거 처분이죠. 그 다음 12월 26일 보충력 편입 신청 거부 이거 처분이죠. 이 두 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뭐 없으신가요? 여기서 왜 입국을 했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 오면은 군대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수하고 왔을까요? 감수하고 왔으면 여러분 이렇게 소송했겠습니까? 이거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죠. 여기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요. 입국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서울지방병무청에 이분의 아버지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입국하면 군대 가야 되나요? 자기의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사정이었냐면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독자면 6개월 공익근무요원 복무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이분이 들었나 봐요. 어디서? 이 갑의 아버지가요. 그래서 병무청에 들은 것만 있으니까 병무청에 직접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무청에 찾아가서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라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민원팀장이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6개월 공익근무 요원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팀장의 그 응대, 그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구법에 의한 거였어요. 이미 법은 개정이 돼서 그런 거 없어졌는데 이 민원팀장님도 옛날 법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국한 이유가 뭐다? 6개월 공익근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병역 면제 취소. 그래 뭐 취소되면 이제 6개월 공익 나오겠지. 징병검사 1급 나오고 막 현역병 입영 통지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죠. 날짜는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간 거 보이시죠? 지금 11월 16일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막 거의 막 10년도 15년 가까이 살다가 들어왔는데 한 달 반 만에 지금 군대를 가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1심에서는 어떻게 했다? 인용했습니다. 갑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뭐냐면요. 공무원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공무원이 그렇게 응대를 정확한 법을 알려주고 너는 공익근무요원 6개월 대상이 아니고 입국하게 되면 아마 징병검사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현역병 나갈 수도 있고 뭐 보충형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너는 뭐 공익근무요원 그런 걸로 바로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다 루트 타야지. 정상적인 루트.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렇게 잘못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인정했습니다. 아, 공무원이 잘못했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취소 소송? 그래, 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송 요건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안심리에서도 인정했어요. 소송 요건은 뭐냐면요. 입영을 하는 순간 현역병 입영 통지의 효력은 사라지죠. 입영했으니까. 그런데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데 뭘 다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1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구제해줘야 되니까 현역병 입영 통지, 보충력 편입 신청 거부 뭐 이런 것들 입영한 이후에도 취소 소송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했어요. 아, 왜 주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려고요. 그런데 2심에서 보면 각하해버립니다. 여러분, 각하는 뭐죠? 소송 요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본안심리는 아예 하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심에서 소송 요건 인정하고 본안심리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소송 요건에서 날려버리면 좀 그러니까 만약 내가 봤을 때는 소송 요건 없는 게 맞아. 그래서 이 판결은 각하야 라고 확실하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송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본안 심리는 이유가 없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여기서 공무원한테 질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 이야기해 준 거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갑의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냐면 정식적인 서면 질의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냐면 단순 민원 상담에 불과하다라고만 봤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총무과 민원팀장이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건 그냥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뭐 그런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다? 단순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아봤어야지. 아니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원래 그런 거 아시나요? 법에 대한 무시는요. 보호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이 공포가 되면 그냥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뿐 아니고 모든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돼. 이미 입영했는데 뭘 이런 걸 지금 다투고 있어. 다 효력 소멸했는데. 그래서 각하야. 그런데 1심에서 소송 요건 인정했으니까 만약에 소송 요건 인정한다고 쳐도 본안에서 기각될 걸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심은 각하 판결을 해버립니다. 자, 3심. 우리가 중요한 건 대법원 3심이죠. 3심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각이네요. 뭐죠? 소송 요건은 통과시켜주고요. 본안심리에서 날려버렸습니다. 소송 요건 통과는 뭐죠? 입영 후에 현역병 입영 통지 보충력 편입 신청 거부의 효력은 사라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 회복할 의무, 그러니까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입영한 사건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와 보충력 편입 신청 거부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이후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권리 보호의 필요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입영한 이후에도 현역병 입영 통지, 보충력 편입 신청 거부라는 거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분 이렇게 질의까지 하고 답변까지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안 가면 DP도 출동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1심, 2심 이런 거 이제 써드리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이 판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도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례로 와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거부 처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기 아래 거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래 거부터 요 부분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병무청장에게 소집 해제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소집 해제? 이분이요. 공익근무요원이었어요. 공익근무요원인데 소집 해제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일반 병으로 가거나 공익근무원 이렇게 가는 분들은 내가 입대하는 순간 저녁일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 물론 군생활 중에 조금씩 줄기도 했지만 보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집해제가 그러면 기간이 되면 저절로 소집해제가 되는 게 맞지. 소집해제를 신청한다고? 그리고 그걸 또 거부를 해?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요? 뭔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요. 99년 9월 27일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1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00년 8월 26일 정확하게 11개월이죠. 처분이 취소가 됩니다. 이 1번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의 아버지, 이분도 갑이라고 해볼까? 이분도 갑이죠? 갑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병역법 위반, 부정 청탁 뭐 이런 걸로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계속 수사가 되다가 뭔가 혐의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처분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신체 검사 받고 다시 처분을 받았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익근무요원이구나. 너는 신체 등급이 낮아서 공익근무요원 가는 게 맞구나 해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두 번째 소집 처분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전에 11개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거 인정받고 싶은 거고, 병무청에서는 어떻죠? 이러고 이 11개월 근무했다고? 근데 그거 취소됐잖아. 이거는 산정되면 안 되지.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는 거. 이때부터 다시 시작. 거의 한 10개월 차이 나죠. 자, 갑이 생각한 전역이 소집 해제일이고요. 소집 해제는 여러분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한다, 전역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갑이 생각하는 소집 해제, 그리고 병무청장이 생각하는 소집 해제일, 소집 해제일. 갑, 그 다음에 병무청장이 생각하는 소집 해제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집 해제 2003년 1월 26일이 지났는데도 나 소집 해제 안 시켜주니까 소집 해제 신청한 거예요. 병무청장은 거부했죠. 그러니까 법원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이 여러분 굉장히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깁니다. 이것도 실제로 보시면 1심 판결 03년 7월 11일에 나왔고요. 2심은 2004년 4월 2일에 나왔고요. 3심 판결은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분 대법원까지 갔고요. 이미 2003년 11월 22일에 소집 해제는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왔죠.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다? 결국에 취소 소송을 각하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뭐죠? 소송 도중에 이미 소집 해제돼서 군대 그러니까 공익근무원 그만뒀잖아. 이제 끝났잖아. 근데 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익, 흠결로 각하시켜 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협의의 소의 이익 없다. 권리보호에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이병헌 사건 이것도 협의의 소익 부분에서 이건 있는 거죠. 네, 이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 등위 판정 여기에서는 대상 적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대에 관련된 처분 그런 것들에 관한 판례 3개를 이렇게 오늘 DP 행정소송법이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관심을 끌기 위한 제목을 달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군대에 관련된 그래도 판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출제가 적게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이 신체 등위 판정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10년 동안 한 4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최근. 현실적으로 이병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번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다들.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수업에서 기본 강의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기본 강의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제가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되냐면요. 막 이런 거, 입국할 때 이거 뭐지? 입국하면,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면 병역 면제 취소될 수 있구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입영한 다음에 현역병 입영 통지랑 보충력 편입 신청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판례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특강에는 또 어떤 거를 재밌는 걸 좀 가져오고 싶네요. 또 재밌는 거를 최대한 많이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이런 관심 끄는 뭐 어그로 이런 거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특강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